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후 4시에 이 변강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을 좀 깊이 다뤘거든요. 글쎄요, 뭐, 제가 그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큰 차원에서 한미일 동맹을 늘 적극 지지해 왔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불필요하게 일본에 대한 악감정, 이건 정리해야 되지 않냐, 원래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보니까, 야, 한미일 동맹도 한미일 동맹 나름이지. 이렇게 이 세 나라의 수장들, 바이든, 기시다, 윤석열, 셋 다 지금 최저 지지율을 달리는 언제든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는 이런 놈들 셋이서 그냥 밀실에서 뚝딱 해버리니까 제가 지금 옆에서 봐도 이 한미일 동맹이 전혀 탄탄하지가 않아요. 언제든지 바람 불면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후폭풍을 또 이제 한국이 다 뒤집어 쓸 수 있는 그런 유형의 한미일 동맹이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이 전경련이 주도해 온 대로 그냥 맹목적인 한미일 동맹 만세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사안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조금 생각해 보니까 가스라테프트 미래학이야말로 그거야말로 최초의 한미일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동맹을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아예 이 적대감이 없어야지 가장 쉽게 되는데, 한미일 동맹은 이미 시초가 미일 동맹, 어쩌면 영미일 동맹이죠. 영미일 동맹의 산물인 일본의 한국 지배, 이게 한미일 동맹의 최초다 보니까 언제든 그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으니 한미일 동맹도 정말 신중하게 돌다리 두들겨가면서 봤어야 되는구나. 그런 거 이제 이번에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이 미친 태극기 변절 노인들, 조갑제가 주도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한미일 동맹 만세 그러지만은 약간 좀 삐딱하게 보는 그룹들, 이 강제징용에 대해서 이 진실을 덮고 그냥 후다닥 가버린 거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갔다가 언제 저것도 한미일동맹 깨지겠냐, 전수 갔다가 이런 좀 불안한 관계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변강세 편을 보시면 좀 주로 김종대 의원이 구체적으로 많이 짚고, 저는 이번 시간에는 한번 박근혜 문제를 뭐 다시 한번 좀 짚는다? 왜냐하면 또 이 김기현이 이번에 당선돼가지고 박근혜를 찾아간다 그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쪽이 만나줄지 안 만나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정도로 이 아직도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김기현 이 탄핵을 찬성했던 자, 윤석열이 따까리가 취임하자마자 이명박이는 좀 윤석열한테 완전히 엎드려가지고 이 구걸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갈 수 있겠지만은 박근혜까지 찾아간다. 자, 이런 점에서 나는 이 보수 전반적으로나 박근혜 측에다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서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박근혜는 억울하게 당한 건가요? 아닌 건가요? 이거부터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윤석열의 따까리가 박근혜 찾아가려면 박근혜가 억울하게 당한 건지 아닌 건지를 정리부터 해야 되지 않나? 마치 지금 윤석열의 한미일 동맹이 기초 단계를 띄워놓고 막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게 위험하듯이 지금 이런 문제들도 아무런 정리하지 않고 지금 막 달려 들어가니까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이렇게 위험하게 끌고 오는 데 있어서는 박근혜 측의 잘못도 상당하다.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윤석열이 대선에 나왔을 때 저는 박근혜는 분명히 이겼어야 된다고 봐요. 이건 저는 논란의 여지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윤석열은 조작날조 검사다. 내가 경험해서 안다. 이런 조작날조 검사가 대통령 되면 나라 망한다. 그때 쳤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쳤으면 글쎄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뭐 제가 볼 때는 그 몇십만 표죠? 70만 표인가요? 그 정도는 아마 엎어서 그래요. 이재명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겠죠.
그럼 이재명이 되면은 나라 망하냐? 뭐 제가 지금 볼 때 이재명이 하는 꼴을 보니까 나라 망할 것 같아, 이재명이 돼도. 근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윤석열 퇴진 운동을 하듯이 이재명 돼서 나라 망치면 그때 또 끌어내리면 되는 거였거든요. 이재명 될까봐 무서워서 조작날조 검사라는 그 진실을 박근혜는 숨겼다, 국민들에게. 치명타입니다, 치명타. 자기 개인 명예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탄핵무효 운동의 정당성에 있어서 아주 치명타를 날렸어요. 그리고 그런 사고 때문에 지금도 윤석열이 나라를 결단을 내고 있는데 여전히 그럼 이재명이 되란 말이냐? 정말 너무 지겹고 역겨울 정도로 양쪽 다, 저는 이재명이든 그렇게 얘기하는 태극기 변절자들이나 다 역겨울 정도로. 도대체 무슨 이재명 대통령 막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도 아니고 이미 눈앞에서 나라를 망쳐놓고 있는데 윤석열이가 계속해서 얘기만 했다면은 그 이재명이 되란 말이냐. 어떻게 돼야 아베마들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책임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때 그냥 정리해버렸어야 되는 거지, 대선 때. 그리고 그렇게 대선 때 정리했으면요, 뭐 태극기 변절자들은 변절할 기회도 없지. 그냥 박근혜 만세 부르고 있어야 되겠죠, 그때. 그리고 아마 좌파 촛불 중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질 거고, 그럼 아마 손쉽게 자기 명예회복을 할 수 있었을 거고, 지금보다 훨씬 더 쉬웠을 거예요, 지금 명예회복하는 것보다. 근데 너무 오래 지금 끌고 온 상태에서, 하여튼 뭐 제가 듣는 바로는 이재명 문제가 정리되면 나선다 그러는데, 뭐 꼭 이재명 때문에 나선다기보다는 이제 총선 때 자기 영향력을 과시해야 되니까 나서긴 나서야 되는데, 분명히 그 나설 때 이 윤석열의 조작날조 수사 문제가 걸릴 거고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그리고 윤석열 쪽은 반대로 박근혜 입에서 윤석열의 조작날조 수사가 나오면 안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어떤 관계예요? 박근혜와 윤석열 정권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이게? 이거 정리되는데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거죠, 이 부분이. 그럼 김기현은 도대체 박근혜 만나서 뭐라고 그럴 건데, 정말 박근혜 찾아가서 얘기하겠다는 이 윤석열 측근들은 이것들은 정말 이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판사 출신이면은 박근혜가 조작날조 수사에 당했다는 거 뻔히 알 텐데 윤석열한테 조아려서 감투받아가지고 또 박근혜 찾아가겠다. 한마디로 박근혜 입을 막으러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박근혜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꼴을 당하고 살 거냐? 언제 칼을 뽑을 거냐 이거죠. 다행히 보수에서 그나마 좀 살아있는 최우현 교수 단체가 3월 26일, 3월 말에 박근혜 사저에 가서 이제 박근혜 일어나라. 근데 일어나는 문제에서 이거 메시지가 정확해야 돼요. 윤석열의 조작 날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윤석열 타도에 일어나라 그래야 됩니다. 딴 걸로 일어나면 안 돼요. 저 전광훈이 같이 뭐 무슨 주사파 타도 있다는 얘기하면 안 되고, 조작날조 수사 윤석열 퇴진, 윤석열 타도, 그 문제 갖고 박근혜가 일어나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지난 대선 때 침묵했었고, 지난 이 취임식 때 참여한 부분이 상당히 이제 이 박근혜 명분을 손상시켰죠. 취임식 참석 자체 그것만이라도 안 했어야 되는 건데, 그때 왜 참석했는지, 뭐 자신의 이제 건재함을 알리고 싶었는지 아니면 유영아 공천 때문인지, 물론 정치적으로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는 것도 뭐 필요한 일이지만 이제 와서 볼 때는 박근혜가 윤석열 타도에 나서 그럴 때 취임식 참석한 거는 이제 명분을 많이 손상하게 된 일입니다. 근데 저희 이 미더치 카페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 상황을 이해 못하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책을 주고 태블릿 조작 등 윤석열에게 당한 조작날조 수사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그랬더니 이 또라이들이 박근혜가 그렇게 나서면은
윤석열 검찰 정권에 또 탄압을 받는다. 박근혜에게 그런 위험한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개또라이, 한마디로 개돼지 같은 놈들이 있어요. 마치 박근혜 아끼는 것처럼.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리더라는 거는 그런 거를 하라고 권력을 위임해 주는 게 정치 리더지. 똑같아. 우리 이재명을 지켜주세요. 이런 놈들이나 박근혜에게 위험한 일 시키지 마세요. 이런 놈들이랑 똑같은 개돼지들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면은. 근대 민주주의 국가라면은 국민은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내고 해당 정치인에게 표를 줘. 응원을 해. 후원금 내. 그 대신에 그 정치인 보고 싸우라고 욕을 해야 되는 거지. 잘못된 거에 대해서. 박근혜나 이재명이 너희 개돼지들이 키우는 애완동물도 아니고 뭘 아끼고 다를까봐 감싸 안고 완전히 정치 민주주의의 발전에 역행하는 짓들이에요. 박근혜가 위험하다? 그럼 변희재는 안 위험하나? 실질적으로 태무의 조작을 다 밝혀낸 변희재는 안 위험하고 밝혀낸 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박근혜 위험하니까 그건 요구하지 마라? 그런 개돼지들이 어디 있어? 그리고 그런 개돼지들 때문에 박근혜가 이 꼴 난 거야. 엄밀히 말하면 이 꼴 난 거. 이재명도 그래서 그 꼴 나는 거예요. 정확히 저 사람에게 뭘 할지를 요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요구했어. 근데 안 들어? 그럼 버려야 돼. 정치인에 대해서는 국민이 지원하고 요구했어. 근데 못 따라와. 그럼 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새로운 세력이 성장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박근혜 이재명 하고 있을 거냐는 거야. 제가 오늘 박근혜 방송한다는 거는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의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는 겁니다. 이거. 이 타이밍 놓치면 이제 영원히 끝나는 거거든요. 현재까지 제가 이 곳곳에서 취합한 뭐 소식들을 쭉 종합해 보면은 이재명 문제 정리되면, 그러니까 이재명이 구속이 되든 기소가 되든 일단 일시적으로 정리가 되면은 그 타이밍에 이 공개적으로 나와서 지지자도 만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아마 이제 현안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게 될 텐데, 역시 핵심 사안은 윤석열의 조작 날조 수사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 과연 이제 글쎄 윤석열과 조중동은 뭐 난리 없어서 치겠지만 이제 문제는 범태극기 변절자들이 어떻게 따라가게 될지. 그때 아마 이제 미디어치가 맹활약하지 않을까. 이 범태극기 변절자를 헛소리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참 기회를 많이 잃었지만 마지막 명예회복할 기회는 그때밖에 없다. 총선 전에 윤석열을 쳐서 윤석열을 쓰러뜨리는데 일정 정도 기여해야지만 그 2016년도 그때 그냥 촛불 들고 그냥 뭐 어마어마했죠. 그 세력과의 일정 정도 화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겠죠. 지난 부산 집회 때 설주환 변호사가 나가서 박근혜도 억울하게 당한 게 아닌가 우리 한번 들여다보자 했다가 분위기 굉장히 싸늘했거든요. 굉장히 싸늘했어요. 한마디로 저는 그 촛불 들었던 사람들이 박근혜에 대한 판단은 너무 확고하게 내렸기 때문에 이걸 다시 들어보자가 너무 막 짜증을 낼 거란 말이야. 그런 상태에서 박 대통령이 명예회복하려면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윤석열을 때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을 때려줘야지만 박 대통령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거라고. 근데 지금처럼 윤석열을 때리지 않고 일정 정도 TK에서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지분만 확보하겠다. 나는 그게 과연 명예회복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하는 명예회복 스타일이 진실투쟁이 아닌 권력투쟁 비슷하게 가는데, 설사 박근혜가 TK에서 20명 정도 찍어서 배지를 달게 했다 해서 나는 그게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명예회복에 뭐 큰 결정적인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박근혜 손만 들어도 선거 다 이겼었잖아요. 그 수많은 선거 다 이겨놓고 이런 간신배 같은 애들, 김기현이 같은 놈들 하나 똑바로 관리 안 돼가지고 순식간에 탄핵당하고 윤석열 한동안 그 한 줌도 안 되는 놈들에게 조작 날조를 당했는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을 때도 까짓거 국회의원 20석 만들어 봐서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차라리 방식을 바꿔가지고 진실투쟁으로 밀고 들어와야지. 자, 보여드릴까요? 미디어치가 해낸 겁니다. 최순실 무당 구판 보도는 허위. 자, 이거 전광훈까지 포함해가지고 박근혜 무속에 빠졌다. 정말 얼마나 많이 유승민이 뭐 송영길 뭐 우리가 다 고소를 했었는데 최선 통해서 자 허위라는 걸 받아냈어요. 근데 언론사들에게는 선배 청구가 인정이 안 됐습니다. 이거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박근혜 최순실 무속에 빠졌다. 이게 스타트가 뭐였냐, 어디서 스타트했냐, 이게 연합뉴스야. 연합뉴스가 이상한 무당한테 들은 얘기를 썼는데 이 재판에서 연합뉴스는 그 무당에 대해서 설명도 못했어요. 한마디로 설명도 못했어. 그래가지고 재판부가 각 기사에 적시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가 제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허위가 입증되었다. 허위 사실이 보도되었으므로 그로 인해 최성원은 사회적인 평가나 인격권 침해에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근데 언론은 공익적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선배 인정 안 하겠다. 자, 이거 항소 들어가는데 그 1심이고 항소고 그 법정 비용 전부 다 미디어치가 내고 있습니다. 최성원은 그냥 정유라 최성원은 그냥 딱 모른 척하고 버티고 있어요. 미디어치 진실투쟁 니네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냐? 니네가 돈 내고 알아서 해. 이 짓거리 하는 게 최성원하고 정유라예요. 자, 이거 항소심에 이거 미디어치가 돈 내고 또 할 건데 왜냐하면 이 무당 이거는 너무 컸거든. 아직까지 떠들었어. 아직까지 유승민, 송영길 등이 최근까지 떠들었다니까. 왜? 윤석열이하고 김건희가 무당구판 어쩌고 하니까 계속 거기서 박근혜가 소환되는 거야. 그게 이거 잘라버렸단 말입니다. 이거 그냥 미디어치가 한 거예요. 이거 미디어치가 최소한은 그냥 가용석이한테 정유라한테 그 돈 받으려고 정신이 없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 무속 가지고 정말 이 전광훈이가 얼마나 선동을 했는데 박근혜는 무속인이다. 다른 거는 뭐 윤석열이가 주락수락 그랬다 하더라도 무당의 문제, 무속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명할 수도 있고 본인이 아니면 고소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연합뉴스 이런 건데 이런 것까지도 이런 것까지도 다 미디어치가 해야 돼. 우리가 다 해야 되고 본인은 본인의 그 가짜 책 구독자들이 힘내라고 쓴 편지를 강용석, 김세희 같은 인간들에게 넘겨줘가지고 그거 박근혜 책이라고 사기쳐가지고 모든 수익금은 박근혜한테 준다. 그래서 결국 누가 꿀꺽했습니까? 그거 김세희가 꿀꺽했잖아요. 돈을 거의 내가 볼 때 20억 넘어가는 돈을 그 박 대통령이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럼 그놈들은 지금까지 박근혜 당신의 진실투쟁에 대해서 기여한 게 하나도 있냐? 하나도 없지. 그냥 울며 불며 박근혜 사랑해가지고 돈이나 털어먹었지. 하나도 없지. 이런 모든 진실투쟁은 검찰과 싸우고 언론과 싸우고 미디어치가 다 했는데 도와준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김세희한테는 그 가짜책이라도 해먹게끔 해줬지만은 우리 독자들과 돈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글쎄, 하여튼 나는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납득이 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 차라리 박 대통령 그 조원진이는 칼같이 잘랐잖아요. 조원진이 박근혜 이름 팔아가지고 해먹는 거 알아가지고 그냥 칼같이 잘랐잖아요. 근데 왜 가세현하고 유영한테는 어떻게 보면 조원진보다 더 나쁜 인간들인데 계속 그쪽과 맞췄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안 돼. 근데 뭐 납득이 안 된다고 뭐 어떡하겠습니다 하고 지나간 일인데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죠. 지금부터 과연 진실투쟁으로 들어올 건가 안 들어올 건가. 최악의 상황은 뭐냐? 박 대통령은 진실투쟁하지 않고 TK에서 윤석열과 거래 쳐가지고 TK에서 세력 만든다는 거. 그거 지금 대다수의 여의도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그렇게 하겠구나.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을 것 같은 좀 증거들을 좀 갖고 있어요. 이 소식들. 티켓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도 반드시 진실투쟁을 기반으로 하고 반드시 윤석열과 싸우면서 해야 될 겁니다. 윤석열과 싸우지 않으면 박 대통령 명예회복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했던 대로 박근혜 주변에서 뜯어먹고 사는 간신배들 그놈들하고 또 같이 갈 뿐이지 절대 그 명예회복에 1%도 도움 안 돼요. 박근혜를 탄핵하라고 외쳤던 촛불들의 관심을 끌고 그 사람들의 최소한 절반 정도의 이해를 구해야지 명예회복의 의미가 있는 거지. 틈만 나면 태극기 들고 박근혜 주변에서 돈 털어먹는 놈들에게 또 박수 받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삶에. 이제 나이 70도 넘었는데.